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그냥 휙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첫 번째 만나야 되는 22평은 만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62평이 올라올 때까지는 약간의 이런 좀 횡보 구간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주식시장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지지선이나 뭐 내려갔을 때 제가 항상 저는 그렇잖아요. 내려가면 판다, 올라오면 산다. 주식시장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수익 구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 제가 뭐 보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도 보세요. 확인하고 매매 구간 잡죠. 매매하면서 뭐 3% 수익, 1% 손실, 그쵸? 손절을 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매매 구간 잡아서 13%까지 수익 구간 늘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매수, 매도한 결과 어때요? 34%. 언제? 7월 2일 날. 하이닉스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확인하고 매매하는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정점이 어디예요? 투산 에너빌리티. 그쵸?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18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잡았다는 점. 올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24년도에 이날이 뭐예요?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재가 터졌으면 주가 가야죠. 근데 안 가. 안 가는데도 안 팔아? 예상한다는 거죠. 예상하지 마세요. 그런 결과 어때요? 팔고 나서 쭉 매매 안 하다가 신고가 구간에 다시 매매하고 180%의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매수. 근데 지금은 시장이 받쳐주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뭐라 그랬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그리고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또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 포함해서 조선, 요즘에 조방원 그러잖아요. 조선, 원전, 방은 뭡니까? 방산. 방산도 뭐예요? 제가 한화시스템. 어때요? 6월 27일, 6월 26일 날 분할로 매도한 결과 49%, 46%. 49%에 매도하고 46%까지 갔다는 건 뭐예요? 더 떨어지니까 또 판 겁니다. 다 팔았어요, 이건. 그래서 어때요? 49%, 50% 가까운 수익 구간. 이것뿐만이 아니죠. 시장이 안 좋았을 때 ABL 바이오 어떻습니까? 수익 구간 그리고 76%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건 언제예요? 4월 15일. 4월 달에 시장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근데 신고가를 만든 종목군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뜬다고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은 이 구조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철저하게 우리는 미래 가치를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미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가격입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여기 이쪽 구간 6만 원대 그리고 고가 7만 원 두고 이렇게 횡보 구간에 들어왔는데 이 횡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래 가치가 계속해서 좋아지는가,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보지 마세요.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제가 한 가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나온 TSMC의 실적입니다. TSMC의 실적. 자, 뭐 대만 달러로 있으니까 뭐 얼마다 이런 거 다 빼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프로 성장을 했느냐? 61%. 순이익 기준입니다. 이익률은 전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률을 만들어냈느냐? 그쵸? 예상치보다 넘었습니다. 58.8%. 영업 이익률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리고 계속해서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4%대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TSMC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미증시에서는. 그러면 또 뭐가 발생할까요? AI의 수요는 끝나지 않겠구나.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쪽 구간에서 약간의 횡보 구간을 더 할 수 있다. 그건 언제예요? 62평이 올라올 때까지. 지금 62평과의 이격도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 있죠? 26%. 그쵸? 그러면 26%가 올라온다는 건 어느 정도예요? 여기서 거의 한 50% 잡고 어느 정도입니까? 빠르면 2주, 그리고 길면 한 달 정도까지 이 등락 구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가 7만 4천 원을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한 번 걸릴 수도 있고요. 넘어가면 또 한 번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냐?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손절을. 내가 확인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단기 추세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상황, 정확하게 이 타점이 나온 상황에서는 다시 손절 구간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단기적이지만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단타를 치고 하루에 매수하고 하루에 매도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습니까? 매매 구간 잡았을 때 1.5% 손실, 2.4% 손실, 손절하고 나오죠. 그쵸? 제가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가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더 빠지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시작이 된 건 아니죠. 우리는 언제 해요? 시작이 되면 한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왜 이렇게 들어갔어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단기간에 상승폭이 크고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이 구간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어떤 부분이 계속 나올까요? 뭐 공매도가 기승을 부린다, 세력이 나갔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공매도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매매 비중을 봐라. 매매 비중이 늘어나는 그 구간은 주가가 추세가 망가지고 저가를 이탈하기 직전이나 저가를 이탈한 이후에 나오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가 나오잖아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됩니다. 공매도는 손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해야 돼요. 빌려서 팔았는데 이걸 손절하면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빌려서 팔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해? 대주거래가 필요하죠. 주식을 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뭐 대주거래를 봐라 이게 아니라 매매 비중이 어느 정도 잡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지금은 공매도가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가 나오죠? 유상증자 관련된 루머가 계속해서 돌아요. 한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가 만약에 증설이다 또는 새로운 수주가 들어왔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성장을 기반한 유상증자. 뭐가 왔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까? 수주가 너무 많아. 근데 돈이 없어. 그래갖고 돈을 좀 땡겨야 돼. 이랬을 때 유상증자 좀 할 수 있어요. 그걸 역대급으로 유상증자를 해낸 기업이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요때예요. 요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고가까지 딱 치고 나서 하루에 15% 정도까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25년 3월 달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올랐죠? 60만 원에서 고가 100만 원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62평 만나고 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장 증설. 돈 필요합니다. 한화에서 굳이 유상증자를 이렇게 대규모로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근데 한국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적당하게 채권 발행하고 그리고 성장성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이자를 적당하게 이렇게 좀 눌러가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채권 발행해도 무조건 그 회사채 다 나갔을 거예요. 아무리 지금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금 성장성을 대입해서 채권 발행을 한다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려고 아주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파월의장 자른다 아주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화에서 지금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안정적인 금리로 발행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물량 부담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60만 원부터 한 달, 두 달, 거의 한 두 달 반 동안 50%의 상승세가 나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그쵸? 앞으로 수주가 들어왔을 때 어디 쪽에서 들어와야 돼요? 미국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정말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텐데 수주가 들어오는 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의 끝은 언제예요? 실적이 좋아졌을 때라고요. 이게 뭐예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거라고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이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가치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확 점프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삽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같이 매매하라 그러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한전기술, 현대건설 같이 매매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만 매매를 했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자금에 단일 종목이니까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최근에 주도주군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왜? 시장이 좋으니까.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한전기술 그리고 현대건설 이렇게 같이 하라 그러죠. 현대건설. 왜 그럴까요? 모두 신고가예요. 그리고 제가 주도주라고 일컬었었던 종목군들 오늘은 조선주를 또 매수했습니다.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요. 오늘 삼성중공업 오늘 샀는데 한 3% 정도 수익 구간이 끝났습니다. 이따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1월달, 2월달까지 해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나서 또 산 겁니다. 삼성중공업은 3월달, 4월달
아니 2월달 3월달 해서 거의 한 20% 가까운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나서 또 산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한국조선해양도 매매 구간을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격대를 유지하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다닌다고요. 근데 제가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군들,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종목군들 뭐라 그랬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이죠. 조선이죠. 그쵸? 그리고 바이오죠. 바이오도 있죠.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이잖아요. 알테오젠 지금 신고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갔을 때 버텨야 되는 건 어딜까?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을 버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딜까? 신고가 종목군들, 주도주입니다. 주도주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디게 나오고 이러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매도해야 될 구간이 절대 아니다. 당연히 쉬어야 되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치고받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치고받고 하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많이 빠진 거 말고 많이 올라간 것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의 폭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다. 왜?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니까.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제가 이건 예상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의 데이터로 확인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TSMC의 실적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죠. 오늘 미증시에 대한 결과, 미증시가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고 그리고 8월에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잖아요. 약간 빠질 수 있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긁혔잖아요. 중요할 때 꼭 트럼프는 빠진다. 그쵸? 발을 뺀다. 뒷걸음질 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좀 놀렸잖아요. 타코라고. 그쵸? 타코. 이거 좀 하려 그러면 안 싸우고 좀 빠진다. 자꾸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타코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약간 좀 긁혔다는 거죠. 근데 8월 달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번엔 진짜 안 미룬다.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시장도 그걸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는 한번 좀 이렇게 딱 칠 수 있겠죠. 진짜 해. 너네 협상 안 해? 그래 해. 치킨 게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끝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미국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가 4.469%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30년물 금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5%가 넘어요. 자, 우리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미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채권입니다. 돈을 떼일 리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금리를 5%를 받아요. 기간이 많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뭐 대출 규제 있는데요. 이런 거 말고 금리 몇 프로 받습니까? 자,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 밑에 보면 나오겠죠? 어때요? 2.8에서 9.69%, K뱅크에서, 그리고 3.1에서 4%, IM뱅크에서, 제일은행에서 3.1%에서 5.14%, 그리고 여기 광주은행에서 3.6%에서 5.8%, 농협에서 3.6%에서 5.6%, 삼성생명에서 3.7에서 4.8%. 이제 여기는 그게 있겠죠. 개인의 신용도,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사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정해지겠죠. 담보 물건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남 아파트에 대한 담보 가치가 미국 정부보다 신용도가 높아요? 아니죠. 근데 지금 미국의 30년물, 아니 부동산 담보 대출이 주담대가 단기로 2년, 3년, 5년짜리입니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가는 거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모기지 아닙니까? 그쵸? 그냥 표면상에서 모기지론이라고 찍지 않았을 뿐이지 모기지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 30년물 채권도 뭐예요? 모기지예요. 그쵸? 왜? 30년물 발행해가지고 연준에서 만약에 들어가면 그 연준에서 어떻게 나와요? 모기지로 나간다고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금리가 지금 어때요? 5%라고요, 5%. 이렇게 왜 높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근데 계속해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고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파월 잘라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금리는 최고치를 치고 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가서 미국 채권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채권이 붕괴되잖아요. 지구가 붕괴됩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못 먹고 살진 않겠지만
굉장히 지구 전체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시장은 등락은 있겠지만 무너지는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 4월 달부터 여기가 2만 원입니다. 2만 원부터 7만 원까지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 매도해야 될 구간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를 잡을 예정이고요.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17일 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 1% 이하 상승 강보합권에 있다. 오늘 타이트하게 봐야 되고 오후 3시 기준에서 62,300원 2% 구간이 중요하다. 마이너스 2% 구간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그리고 제가 계속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미 40% 수익 구간 넘어갔습니다. 어때요? 보합권 신고가 이후 매물 소화 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그쵸? 그리고 오늘 순환매 구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쭉 내려서 보면 주도 섹터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주 이 안에서 매매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원전이 쉴 때 조선 바이오 반도체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조선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은 어떻게 했다? 3% 상승 중 5%대까지 높여 잡아라.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잡는 게 먼저라는 거죠. 삼성중공업 마찬가지예요. 2%대 상승 중 3%대까지 높여 잡으세요. 시장가 매수.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잡고 보자. 신고가는. 그렇죠. 그런 결과 삼성중공업은 오늘 하루에 3%대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종목에 대한 실시간 타점,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먼저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180% 수익 구간 그리고 확인했을 때는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다. 그리고 여기 7월 15일 날 63,1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가격대는 이탈하지 않았다. 이탈하면 파냐고요? 아니요. 추세를 확인합니다. 손절 괜찮아요. 근데 손절을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늘려갈 수 있다는 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제가 조선주도 계속 언급해 드렸었던 거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조선은 언제부터 했느냐? 하나오션.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올해 매매한 내용만입니다. 11월, 12월 달에 준비를 해서 1월, 2월 달까지 해서 어느 정도 45, 57%. 2월 5일 날이에요. 2월 5일입니다. 날짜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확대시키라 그랬죠. 삼성중공업.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한 결과 어때요? 2월 6일 날 매수했죠. 그리고 3월 19일 날 17%의 수익 구간.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잖아요. 한화오션 신고가, 삼성중공업 신고가.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한 번 바꿨어요. 그게 뭡니까? 한국조선해양. 그쵸?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치죠? 또 하죠? 7%, 5%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빠지잖아요. 제가 고가에 팔았어요? 아니요. 보고 팔았다고요. 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충분히 빠진 만큼 한화오션 또 샀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81,000원에 매수를 했고 지금 매수가 구간에 있고 여기서 같이 매매를 했었던 게 삼성중공업. 어때요? 오늘 18,300원에 매수해서 거의 한 3% 정도 수익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5%까지 올랐어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왜? 신고가를 쳤으니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주도 섹터를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18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두산에너빌리티 180% 수익 냈거든요.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파악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시장 어렵죠. 이제 올라갈 만 했더니 뭔가 좀 쉬는 것도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쵸? 좀 답답할 때가 됐어요. 여기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대략 한 2주에서 이제 좀 지나면 한 3주째 접어들고 하니까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철저하게 확인하자. 무조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62평이 올라올 때까지는 쉴 수 있어요. 하지만 추세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왜? 정부에서 5,000포인트까지 보내겠대요. 그걸 제가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시장은 빠지지 않아요. 그쵸? 지금 빠지지 않는다는 건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5위권입니다. 5위가 바뀌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면 5위가 됐다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으면 다른 종목군이 5위가 됐다 그래요. 5위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1등, 2등은 지금 못 잡잖아요. 1등 삼성전자, 2등 하이닉스인데 이거 300조. 그쵸? 하이닉스도 한 200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바로 못 간다고요. 이거는 1등, 2등 고정, 그리고 2등, 3등. 그쵸? 이런 것들도 사실상 조금 갭 차이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현대차나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좀 바꾸기 어렵다고. 근데 지금 한 4위, 6위 여기서 계속해서 치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철저하게 뭘 봐야 돼요? 시장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그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쉽게 바뀌더라도 신고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 올라오면 그때 주도 섹터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렇죠? 주도 섹터. 이 주도 섹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주도 섹터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주도 섹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두산에너빌리티 계속하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확인할 때까지 주가는 올라가죠. 절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유해 가고 실시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7월 달에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